기술 발전은 곧 진보인가? 통념을 뒤흔드는 경제와 역사에 대한 대담한 재해석.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찬사를 받은 데런 아세모글루의 최신간 권력과 진보가 출간되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아세모글루는 예비 노벨상이라 일컬어지곤 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하였고, 지난 25년간 번영과 빈곤의 역사적 기원과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경제성장, 고용,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다. 저자 아세모글루와 존스는 권력과 진보에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연구를 토대로 정치적, 사회적 권력이 어떻게 기술 발전의 방향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를 치밀한 논증과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저자들은 책에서 지배적인 계층, 즉 권력자와 엘리트에 의해 설정되는 비전에 도전하고,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취한 풍요를 모두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권력 기반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이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기존의 경제 상식이었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더 나은 기계의 도입은 거의 자동적으로 노동자들의 더 높은 임금으로 이어진다고 봤으며, 최초의 근대적 보수주의자로 여겨지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인 에드먼드 버크 또한 상업의 법칙은 자연 법칙이자 신의 법칙이라고 말했다. 오랜 시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기술의 진보가 직접적으로 자본이나 노동의 생산성을 혹은 둘 다를 높인다고 가정해왔다. 물론 많은 이들이 기술 발전이 혜택을 가져다 주는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병폐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테크노 낙관주의에 눈이 먼 이들은 인류는 자신의 지식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명하며 놀라운 혁신을 이루는데 사회적 비용이 따른다면 해법은 한층 더 유용한 것들을 발명하는 데 있으리라고 믿는다. 미래에 가치가 있을 만한 것에 우선 투자하고 밀어붙이고 발전을 향해 나아가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소한 부차적인 문제들은 추후 또 다른 과학기술이 해결해 주리라고 굳게 믿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방향을 정하는 집단은 소수의 엘리트층 및 권력가이고, 진보로 인한 풍요는 그들의 주머니를 불린다. 이들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비전을 설정해 왔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이익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수많은 이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희생시켰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들에게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설득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은 종종 대놓고 일어났으며, 행여 나중에 그 비전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이와 같은 패착이 권력자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지는 못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뿌리 깊은 통념에 전면으로 반박하며 기술 진보로 이루어낸 번영이 결코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침없이 질주하는 기술 발전의 경로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대담한 통찰을 제공한다.
더 늦기 전에 기술 발전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2022년 11월 오픈 AI는 챗 GPT를 세상에 조용히 내놓았다. 연구 미리 보기 정도로 간주해서 주목을 받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챗 GPT는 유례 없는 역사를 쓰고 있다. 출시 후 무서운 기세로 입소문을 타며 반년 만에 전 세계 11%에 해당하는 9억 명의 사람들이 챗 GPT를 이용했다. 골드만삭스는 챗 GPT가 생산성을 이끌어올려 세계 GDP의 7조 달러 가량 높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동시에 AI 자동화로 3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챗GPT, 인공지능이 우리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인가? 소셜미디어가 떠오를 당시 초기에는 시민들 사이에 열린 광장 역할을 하여 부패와 권력을 폭로하고 지혜로운 정치 담론의 장을 이루어 민주주의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지금은 가짜 정보를 퍼나르고 극단주의자들의 혐오 선동이 판치는 온상이 되었다. 페이스북은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업로드되는 유해한 콘텐츠들에 책임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용자 관여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상위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수정해 거짓 정보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데 일조했다. 중국 정부는 감시를 위한 AI 기술에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다. 혹시 모를 반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사적인 데이터를 방대한 규모로 수집하여 분석할 것을 주요 테크 기업에 지시하여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을 통제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검열하고 삭제하여 대중들의 접근을 차단한다. 강력한 힘을 가진 중국 공산당이 많은 돈을 감시 기술에 투자하자 중국의 테크 기업에게는 이것이 이와 같은 기술을 먼저 개발할 인센티브가 되었고 현재 AI 분야에서 유일하게 중국이 미국을 앞선 항목이 데이터다. 심지어 감시와 억압용으로 개발된 AI 도구들은 신장 지역을 넘어 비민주주의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다.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업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업무 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까지 모니터링한다. 어느 정도의 모니터링은 고용주의 합당한 권한일 수 있다. 하지만 고도의 감시 환경은 노동자들을 로봇으로 전락시키고 모멸감을 주며 무리한 업무 일정과 작업 기준을 맞추느라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아마존 물류센터에서의 사고 발생률은 전체 평균보다 2배나 높았으며 업무량이 특히 집중되는 피크 시즌에는 더욱 사고가 잦았다. 위와 같은 사례를 모두에서 거대 기업과 강력한 정부의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영향을 받을 시민들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고 중국 등 비민주적인 국가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감시 통제할 수 있었다. 이 디지털 도구들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늘리며 기업들이 노동자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기관 및 정부에게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독점하는 기술이 권력을 집중시키고 시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더 없는 도구가 되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낮추고 민주주의를 쇠퇴시켰다. 그럼에도 기술의 발전은 곧 진보라고 여전히 확언할 수 있을 것인가? 책에서 아세모 글루와 존슨은 지난 1000년의 역사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살펴보며 기술 발전이 공유된 번영과는 거리가 먼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온 순간들을 포착하고 있다. 개선되고 체계화된 농업 기술은 당시 인구의 90%에 가까운 농민들에게는 부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중세 말 바닷길이 열리고 대서양 교역을 통해 유럽의 일부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나 이면에는 그 배로 운송된 수백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 산업혁명 시기 혁신적인 기계의 발명은 공장의 생산량을 크게 늘려주었으나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착취당하고 억압적인 환경으로 내몰렸다. 기술의 발전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멋진 신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결정된다. 아세모 글루와 존슨은 이와 같은 낙관들을 정면으로 반증하고 어떻게 우리가 공유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는지를 풍부한 사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 기술의 발전은 분명 이 세계에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몇백 년 전 조상들의 삶에 비해 오늘날의 삶은 가히 비약적으로 쾌적하고 편리해졌음은 자명하다. 저자들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의 진보의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주요한 이유는 우리 앞의 세대들이 진보가 공유된 번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상보다 생활 수준이 높은 이유는 우리 앞에 있었던 산업사회 국면들에서 시민과 노동자가 스스로를 조직해 테크놀로지와 노동 여건에 대해 상류층이 좌지우지하던 선택에 도전했고 기술 향상의 이득이 더 평등하게 공유되는 방식을 강제해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할 때 그것이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기존의 인간이 하던 업무를 보조하여 인간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새로운 업무를 창출해내어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을 상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얻은 번영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곳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포용적인 비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자본 소유자나 기업가들의 반대편에 놓인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저항할 수 있는 기량 권력을 가질 때에 공유된 번영이 더 현실성 있게 가능해진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산업용 기계가 도입되며 셀 수 없는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지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되려 열악한 노동 환경과 심각한 오염된 환경으로 내몰렸다. 이에 사람들이 조직화하여 테크놀로지 기득권에 맞서자 정부의 비전이 재설정되었고 모두에게 이득이 분배되는 방향으로 내러티브가 조성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20세기 초에 포드 컴퍼니의 헨리 포드는 공장의 대량 생산 기법이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의 이탈이 잦아지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노동자 교육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새로운 블루칼라 일자리를 창출해낸 동시에 노동자들의 생산성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내러티브가 바뀌고 사람들이 조직된다면 사회적 압력이 높아지고 절대 도전받지 않을 것 같던 진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